식사들 하셨습니까? 어제 영하로 날씨가 밤에 떨어졌었어요. 영하 한 3, 4도까지 내려가서 아침에 서리끼가 조금 있어가지고 시골 살면 이런 걸 또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막 꽃 피려고 그러고 꽃이 피고 있는데 이렇게 추워버리면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내년 뭐 사과나 배 같은 것들 지금 한참 꽃몽울이 올라올 때인데 이렇게 추워버리면 이제 농사 조지는 거죠. 참 농사 짓는 게 힘들어요. 전 뭐 농사는 안 짓지만은 정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거 뭐 하늘의 뜻이니까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렴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크게 과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농장을 하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 사실은 조금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면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풍수해까지도 많죠.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떠안고 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게 농사가 됐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기후가 1년 내내 뭐 똑같이 평균 기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값이 너무 싸면은 싼 데를 또 농민들이 죽어나고 비싸면 비싸다고 또 요구도 먹는데 실제 농민들은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너무 싸면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너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더 훨씬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은 오토바이를 수리를 마치고서 처음 이제 동남바퀴죠. 대청댐 한 바퀴 돌러 보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는 2회에 걸쳐서 다 했고요. 타이어 앞뒤 다 교체하고 연료통 빵꾸난 것도 교체하고 뭐 다 고쳤는데 문제는 뭐냐 F1 등 들어오는 거는 못 찾는답니다.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배선을 다 까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 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그날 당일날 혼다 알차 차주를 만났는데 혼다 알차 차주도 F1 등이 들어오는데 그냥 타고 있답니다. 그것도 연식이 뭐 한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7, 8년 된 연식이었는데 그렇다고 자기도 그냥 탄다고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근데 작년 1년 타보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지금 계속 F1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녹음하는 액션캠하고 앞에 하는 액션캠이 또 달렸죠.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 근데 한 일주일만 빨리 할 거. 일주일 전에는 29만원이었는데 따뜻한 봄날 되니까 또 몇만원 올라가고 31만원 줬나?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고프로나 이런 것들이 뭐 성능이나 화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근데 고프로를 조금 지금 고프로 13까지 나왔네요. 근데 뭐 10이나 뭐 한 11, 그 정도 구입하시면 이것 가격하고 비슷해요. 한 30만원 중반대. 근데 굳이 인스타를 다시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두 개가 틀리면요 가장 피곤한 게 뭐냐면 색감이 달라요. 이게 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파일로 쫙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끊겨요. 고프로는 정확히 제가 안 써봐갖고 모르겠는데 인스타가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고프로보다 색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다 고프로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한 파일이 26분에 끊긴다는 거고요 발열이 되게 없어요. 열이 안 나요. 장기간 그냥 하루 종일 켜놔도 고프로가 꺼지질 않아요. 아니 고프로가 아니고 인스타는 꺼지질 않는데 고프로는 뭐 1시간 정도 찍으면 열받아갖고 꺼지죠. 발열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키고 다니는 사람은 고프로 사용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잠깐 뭐 이렇게 찍은 분들이야 신경 안 쓰고 찍으시겠지만은 또 한 가지가 왜 360도 안 쓰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360도 감당이 안 됩니다. 파일 크기도 감당이 안 되고요. 일단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360도는 한번 찍어 갖고 오면은 컴퓨터에서든 핸드폰에서든 그리고 편집한 용량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감당도 안 되고 제 컴퓨터나 제 스마트폰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10분짜리 하나 편집하시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못해도 7, 8시간 훌떡 넘어갈 거예요. 네,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속도가 좀 빨라져서 10분짜리 하나 편집하면 한 3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그건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걸리면 환장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방향으로 찍어도 파일 크기가 너무 커요. 화질을 좋게 하려면은 컴퓨터에서 편집할 때 렌더링을 되게 빡세게 해야 되죠. 고퀄리티로 빡세게 렌더링을 해야지만이 화질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뭐 10분짜리 하나 용량이 막 50기가 60기가 막 그래버리면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까짓거 저장 용량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성능에 개의치 않고 막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지언정, 저희 같은 뭐 완전 아마추어는 아니더라도 준 아마추어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이죠. 아이고 할아버지 전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시면서 신호위반도 하시고 환장하시겠어요. 엄한 소리만 좀 했는데 수리를 다 지금 했는데, 타이어는 저는 미라조 탄 이후로는 계속 신코에서 나오는 벤지 016 뒷바퀴는 016을 갈고요, 앞바퀴는 011. 사이즈가 18인치라 가지고 011밖에 사이즈가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많이 이용하는데, 뭐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마일리지 한 8,000에서 10,000km 정도 나와요. 직선만 많이 타면은 8,000km 하고, 이제 강원도 쪽이나 뭐 이런 데서 곡선 많이 타면은 한 10,000km 정도 나오는데, 연료통을 이 부품차가 작년 여름인가 봄인가에 부품차를 놨던 거라 가지고 기름이 당연히 뭐 많이 안 넣어놓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녹이 좀 쓸었어요. 그 공구장 거기에 이게 녹 제거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 통 사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이빨 집어넣고서 뭐 손 닿고 손으로 긁어낼 수 있는 데는 손으로 긁었고요. 그래서 찌꺼기는 지금 안 나오는 상태고, 근데 뭐 녹이 조금 있으니까 좋을 리는 전혀 없겠죠. 뭐 필터 뽑아보니까 상태가 안 좋았던 거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고, 껍데기도 좀 지저분했는데 광택제로 겁나 닦았습니다. 1시간 넘게 닦았어요. 그래갖고 좀 반짝반짝해서, 속도계도 기존에 있는 부품차에서 탈거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계가 살아나긴 했는데, 이 속도계를 살린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혼자 오토바이 타면 키로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수리는 다 끝나서 F1만 지금 없어지면 완벽할 것 같은데, 뭐 오토바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사왔을 때보다 지금 더 잘 나가요. 처음에 사왔을 때부터 조금 약간 삐꾸였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 하도 안 타다가 타니까 이게 잘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상인 건지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랬었는데, 타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치다 보니까 뭐 차값 400만원 주고 한 1년 반 2년 된 거 가지고 온 건데, 뭐 거의 한 그 정도 들었어요. 여태까지 다 더해보질 않았는데, 소모품을 제외하고 고친 것만, 순수하게 고친 것만 한 200만원 정도는 고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떤 분이 댓글 달으신 분 중에서 고치다 안 돼갖고 오토바이가 너 훨씬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인데, 오늘은 어차피 라이딩 하는 김에 잠깐 말로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많아져요.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뭐 사회생활하고 뭐 하면서 연락 끊기고, 옛날에는 가정집 전화기가 밖에 없었을 상태니까 핸드폰이나 그런 연락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서 어떻게 연락이 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영원히 모르는 거죠. 왜? 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뭐 한 2~30만씩 뜬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떠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통화한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예, 잘 살고 있더만요. 그런 친구들, 뭐 서울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청주에 있으면 만나볼 텐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 이제 서울 생활하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가서 직장 잡고서 여태까지 계속 버티면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일본은 청주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청도로 내려와서 뭐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요. 이게 친구라는 관계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 지금 오토바이 같이 탄 친구는 국민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뭐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예의 지키고, 예의는 어느 정도 선은 안 넘으려고 그러는데, 40대에서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연락하고 통화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40에서 50 넘어가면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연락이 안 되죠. 전화를 안 받는 친구도 있고, 뭐 제가 잘못해서 그랬겠죠. 궁금하니까 이제 뒷소문을 해보죠. 그 친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갖고 1년에 뭐 세금을, 소득세를 막 5억씩 내던 친구들, 뭐 이게 뭐 기업체 운영하면 5억 내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개인 장업하면서 5억 내는 거는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대부분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사업체 망해서 테크트리 타는 거죠. 사업이 망해서 이혼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지고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처박혔거나, 그러는 거죠. 나이 50 넘어서 50, 40대 후반, 40대만 돼도 다시 막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되고 막 그럴 텐데, 50이 넘어가면은 조심스러워져요. 저도 뭐를 이렇게 했다가 엎었다가 막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보다는 안 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요즘에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래요. 뭐 사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성공해서, 아니면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커뮤니티에도 제가 좀 가보는데, 평균 연령이 20대인 커뮤니티들도 가끔 눈팅으로 들어가서 보고 그러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이를 30대 지금 초반에 결혼한 친구들이 없었죠. 지금 친구들은 35 안에 결혼하면은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35이 넘어가면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보편화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저가 여러 가지 수저가 있다고 했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흑수저, 동수저, 금수저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수저도 없이 태어난 친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수저도 없이 맨입으로 태어난 거죠. 그 친구들이 가장 힘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대학교를 뭐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아예 그냥 대출로 대학교를 나온,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지금 한 학기에 한 500~600만 원씩 되니까 8학기니까 한 3천만 원 돈 갚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자가 적어도 10년 거치인가 막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거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다 갚을 나이가 되면은 나이가 34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첫 취업을 하는 나이가 27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랍니다. 예, 한 30살 가까이 된답니다. 예, 군대도 1년 반으로 짧아졌는데도 30살 가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휴학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 30살 가까이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을 갚으면 4, 5년 내에 갚으면 다행인데 4천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대기업 가면은 초임이 보통 한 4천에서 5, 6천, 5천, 많은 데는 한 6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5천 이상 되니까 1,000만 원 내는 거 우습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면은 연봉이 2천도 안 돼요. 연봉이 뭐 실수령액이 2천만 원 언저리인데 거기다가 뭐 방 얻고 살고 뭐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진짜 거지죠. 거지로 살아도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끓으면 이제 37, 8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인생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간신히 마이너스에서. 그러면은 전세금이라도 또 전세금이라도 있어야지 결혼하니까. 예. 지방에 뭐 전세금 한 1억 정도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또 10년 걸리는 거죠. 그러면 40대 중반이에요. 결혼하겠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나마라도 대학 학비라도 대주면은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건데 흑수저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 거죠. 빚이 없잖아요. 직장 취업하자마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벌써 한 5년 6년 빠른 거죠. 그런 친구들은 35살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동수저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결혼할 때 뭐 집이라도 얻어주는 정도. 금수저 되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걱정 없이 사는 집이고, 다이아몬드 수저는 재벌집 얘기고요. 2018년도인가요?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뭐 좀 잘 사는 집에 이제 민낯을 보이고 애들 학구열에 관한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중간중간 유튜브로 TV를 잘 안 봐가지고 드라마를 특히 안 보기 때문에 내용만 봤는데 아마 설마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생활 접고 청도로 내려왔을 때인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2000년도 초중반에 서울서는 보편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예. 보편적인 컨설팅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은 대학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애들 컨설팅을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얘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예체능으로 이제 돌리죠. 예체능으로 이제 이제 가면 이제 뭐 미술은 홍대, 뭐 음악은 서울대 이렇게 꽂아 놓는데 컨설턴트한테 지급하는 돈이 억대였었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해외로 돌려요. 외국으로 내보내요. 외국 고등학교로, 국제학교로.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국내에 와서 이제 외국어 전형으로 이제 대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테크트리였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인들 청문회 하면서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애를 뭐 어디 뭐 인턴을 시켰는데 막 뭐 몇 시간을 시키고, 막 서울대학교 가서 인턴 생활하고, 뭐 서울대 학부생이 아니고 대학원생들하고 막 논문을 쓰고 뭐 막 이런.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지방에서는 애들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관공서 화장실 청소하러 다녀요, 주말에. 관공서 안내 뭐 이런 거 하러 다녀요. 그것도 경쟁 치열해요. 동사무소 같은데 공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중에 이제 학교 끝나고 가서 한 2시간 하고 도장 받고 오고, 이제 그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턴십이에요. 근데 서울 경기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울도 서울 나름이고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만은 강남이나 분당, 평촌 여기는 레벨이 틀리죠.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강남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하늘 아래 분당이라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분당 뭐 하고 평촌. 지방에서 진짜 과학고등학교나 아니면 영재고등학교 나오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가는 확률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대부분 뭐냐면 아버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차 배기량, 우리 애 클 때는 차 배기량을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평수 이런 거 가지고 부위 척도를 얘기를 하고 어디 사느냐. 분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아파트 사느냐가 중요해요. 평수하고 차 배기량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막 그런 비교를 많이 이제 하면서 대부분 이제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지방에서는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한 학년에 외국에서 뭐 학교를 다녔다든가 아니면은 잠깐 나갔다 와서 생활하니까 여행 갔다 온 거 말고 그런 애들이 한 학교에 진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해외여행 갔다 온 애들도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죠. 2010년대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 정도는 이제 쉽게 가니까 그랬는데 반이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5개 6개 그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개 반이 아예 한국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로 수업하는 반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 외국에 아버지나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나가서 외국에 살다가 초등학교 때 들어와가지고 일반 학교에 오다 보니까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안 돼서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강사 선생이 이제 담임을 맡고 그렇게 수업을 해요. 현실이 그랬어요. 과연 그게 비슷한 경쟁 상대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 애들하고. 그리고 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뭐 하는지 뭐 그거 진짜 부잣집 아들도 있었어요. 뭐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청주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좀 이름이 있는 소비재를 만드는 그 회사 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기 중에. 근데 걔 그냥 쩌리였어, 쩌리. 어디도 잘 못 끼는. 뭐 공부도 그냥 그렇게 했고 애들하고 노는 것도 그냥 그랬고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남들은 분홍 소세지에 계란 묻힌 거 싸우는데 걔는 비엔나 소세지 볶아갖고 오는 거 정도 차이 나는 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유일하게는 아니고 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 살았고 뭐 저기 집이 한 1000평 정도 돼요. 걔네 집 대지가. 서울에서 1000평이면 큰데 지방에서는 안 큰 거죠. 뭐 땅값이 싸니까. 뭐 그랬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런 친구였어요. 아무것도 별 차이가 안 나는 친구. 그리고 뭐 경찰 간부 아들도 있었는데 뭐 경찰 간부 여자봤자 뭐 총경 그런 건 없고요. 뭐 경정이나 경감 뭐 정도 되는 경찰 간부 자식도 있었고 뭐 도 국장 자식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냥 똑같아요. 우리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거나 옷을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뻔하잖아요. 뭐 리바이스 아니면 리. 잘 살면은 리바이스 있고 80년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리바이스 그 다음이 리 조다시 그 정도. 그때 리바이스 청바지가 한 3만원 5만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4-50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01이 뭐 청바지 지금 뻣뻣해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스판 바지가 좋지 잘 안 입어서 그러는데 청바지는 있는데 스판 청바지 입어요. 리바이스 뻣뻣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지금도 청바지 있긴 있는데 하여간 뭐 그렇지. 뭐 신발은 뭐 옛날에는 제일 많았던 게 나이키 프로스펙스가 제일 많았죠. 가끔 푸마도 신고 아식스 뭐 그런 거 신는데 다 국내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때는 쌌죠. 뭐 신발 뭐 비싸야 2만원 뭐 그랬으니까. 근데 그 2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10만원 20만원하고 똑같은 금액이었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사주면 1년씩 신었잖아요. 축구할 때는 벗어놓고 맨발로 하고
온도가 다를까봐 그렇겠죠.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차이는 없었어요. 저희 때는 뭐 왕따라는 개념도 없었고, 지금은 너무 이제 그런 차이를 너무 심각하게 서로 편을 가르고 있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자, 여자, 이제 동서남북 갖고 갈르더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나쁜 거예요. 그게 기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기반은 정치적인 기반에서 나온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죠. 그 새끼들. 정치하는 새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뭐 개딸이니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유튜브 찍어갖고 불알드 인증했는데 무슨 개딸이라고 놀리고 앉았어. 불알 달린 개딸 맞냐? 아유 진짜.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잘 살고, 저는 지금이 뭐 최고의 전성기죠. 제 인생에서. 뭐 권력이나 힘이나 뭐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과거가 전성기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뭐가 필요해요. 어머니 좀 건강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셔가지고 잘 다니시고, 뭐 풀 뽑고 감자 심고 요새가지고 난리를 치고, 내가 맨날 그냥 농약 사갖고 모종사원 하라고 죽었어요. 아주 그냥. 인생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뭐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저희 나이 또래가 제가 가장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대기업 다닌 친구들도 자꾸 나가라고 그런다고 눈치 주고, 회식하면은 불편해하고, 직급도 높고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그런다고, 사회생활 힘들다고, 키보드도 소리 나는 거 안 쓰고 소리 안 나는 키보드 써야 되고 숨소리도 싫어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농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게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첫 번째 이제 가족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 탈 정도 되면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그 오토바이가 뭐 할리냐 뭐 스쿠터냐, 배달용 스쿠터가 뭐 오토바이, 아유 씨, 그래서 아가리 찢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진짜. 그게 왜 중요한데, 그게 왜 남의 인생을 지가 평가를 하냐고. 댓글 중에 제일 제가 참 한심하게다가 느끼는 게, 뭐 할리 욕하고 제가 막 그러니까, 할리 욕하는 관점은 그거예요. 뭐 성능도 좋지도 않은 오토바이인데 국내에도 비싸게 팔고, 미국보다 엄청 비싸게 팔죠. 비싸게 팔고, 정비하는데도 폭리를 취하고, 뭐 그런 거를 욕하는 거지. 개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갖고 싶어 하게끔 마케팅을 할 뿐이지. 그걸 욕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지뿔도 없으니까 거시게 해가지고 자괴감 쩐다고. 그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너무 평가하고 뒷담화 까고 욕하고, 인터넷에 안 보이는 공간에 숨어갖고 욕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으로도 보고 컴퓨터로도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욕하는 댓글도 다 캡처하고 있습니다. 선 넘으면은 진짜, 제가 은근히 그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영업 쪽에 재산 관리도 해봤기 때문에 대지원 관리나 그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요, 고소고발에 아주 능합니다. 제가 그 가끔 법리 해석이라든가 이런 법조문 찾아내는 것도 남들보다 잘 찾아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사무실 책상에 법전을 끼고 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고소고발건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하고 싸워가지고 민원 넣고 그래가지고 제가 져본 적도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어설프게 장난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은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인데, 인간들 중에서
간혹 그렇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할지 모르겠지만은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게 1도 없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야 될, 안 될 것 같은,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인간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요즘에 뭐 전용도로 이야기를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 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권리상 따진다고 그러면은 전용도로를 타는 게 오토바이가 맞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오토바이 입문한 20, 30대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지금 내 나이, 제가 20대 초반에 전용도로 금지가 됐잖아요. 내 나이나 내 나이 위에 있던 오토바이 선배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젊은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특히 비싼 고가 오토바이든 배달용 오토바이든 뭐든지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탔던 사람들의 원죄가 있어요. 상양아치였죠. 하이바도 안 쓰고, 뭐 대가리에 2건 쓰고, 배달알도 하이바 안 쓰고, 막 이제 12,500 뭐 저기 뭐요, 뭐 다이나 로드윈이나 뭐 다이나 125에다 막 냉장고 막 싣고 다니고, 세탁기 싣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 강변북로나 아니면은 88 고속도로, 옛날에 지금 올림픽대로 그러죠, 거기 막 주행하고, 그런 원죄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지가 된 거예요. 제 나이에서부터 그 제 위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진짜 많았습니다. 어디 클럽 라이딩 가는데 댓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뒤에 여자들 그 텐덤하고 오잖아요. 다 마누라 아니에요. 술집 여자, 동네 다방 레지 뭐 이런 애들 티켓 끊어갖고 애들 태우고 오거나 아니면 세컨드 끌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 마누라 모르겠죠. 알고 뒤지니까 그랬어요. 와이프 태우고 온 사람은, 진짜 와이프 태우고 온 사람은 거기 못 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리 짝퉁이 많았죠. 뭐 샤도우에다가 할리 붙이고 다니고, 뭐 발칸 800에다가 할리라고 붙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할리들이 이제 할리 아니면 상대하지 말라고 그러고, BMW를 상종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 20년 전에 오토바이 처음 배울 때는 BMW가 이제 많이 보급돼가지고 이제 BMW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 시기였는데 서로 욕 겁나게 했습니다. 저는 두 부류를 다 상대해봐가지고 아는데, 할리는 BMW도 오토바이냐 그러고, BMW는 할리를 달구지라고 돌리고, 경운기 타고 다닌다고, 노인네들 이장님 경운기 타고 나왔다고 그러고 놀리고 서로 그랬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클럽이, 이제 저희가 포지션이 뭐였냐면 골드윙이었죠. 골드윙은 이 짝짝짝 다 끼는 그런 포지션. 뭐 모르겠어요. 뭐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편 타당한 논리는 아닌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댓글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연식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했다는 거는, 야 20km를 가면 그냥 그런 원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실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거꾸로 욕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죄진 게 있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돼 있고,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요.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갖고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앵그리 라이더라는 그 변호사분이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전용도로 문제라든가 전용 터널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싸우고 계시는데요. 고분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계시죠. 일부 네티즌들이 뭐 후원금 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딴 개소리 하고, 아유, 그런 인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후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응원을 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편해질 수 있고, 덕분에 저희들이 혜택 보는 건데 마음적으로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암리에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부터는 쇼바를 라떼 걸 좀 조정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좀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좀 당겨봤는데 그냥 클러치 유격도 조절하고 타이어 교체도 하고 쇼바를 조절했기 때문에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과하게 당겼습니다. 클러치가 너무 빨라요. 기존에 타던 거보다 약간 타이밍이 빠른데 노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도에 튀네요. 지금은 도로 상태를 봐서 타셔야지. 좀 무리하시면은 진짜 염악하실까지 가면 진짜 끝장나죠. 은퇴하신 분들도 오토바이 많이 타시고, 그리고 40대 40대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50대 넘어서 적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뭐 평생 소원했던 건데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너무 좋은 오토바이 욕심부리시고 속도라든가 막 이런 거에 욕심부리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욕심부려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끌려다니죠. 무슨 얘기냐, 오토바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드워를 아예 못 쓰죠. 타이어 사이드워를 못 쓰고 가운데만 그냥 10번 나올 때까지 타는 거죠. 직진만 하니까 제 맛을 못 즐기는 거죠. 그냥 뚜껑 없는 차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뭐하러 타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오픈카 사겠어요. 오픈카 사면은 와이프 태워갖고 다니든지 가족들 태워갖고 오픈카 즐길 수 있잖아요. 뭐하러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사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사이즈, 사이즈라고 그래보다 감당할 수 정도, 자기한테 맞는 오토바이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있는 데까지 거 뭐 한번 내질러 갖고 뭐든 타든 네가 무슨 상관을 하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2, 3년 끌려다니시다가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오토바이 뭐 그러면서 팔아버리시죠. 뭐 할리그라면 뭐 고동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휴 없어. 고동감이야. 개 피곤해요. 나중에 손 아구가 아파갖고요, 진동 때문에 덜덜 떨어갖고 아구가 아파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오토바이도 진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뭐 한 600km 막 이렇게 타면은 진동 때문에 힘든데 할리요 죽어납니다. 친구 뭐 아프다는 소리 안 하는데 저 친구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저같이 어리버리한 체력 갖고 있는 놈이 그거 타면 한 400-500km 타면 뒤져요 진짜. 제가 이쪽 염티째로 넘어다니는 이유가요, 피발령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작년 시범 운영을 했고요, 사망사고 이후로 시범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 아마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고지서 납부가 안 됐는데 걸리시면도 올해는 고지서 날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 30km예요. 여기는 60km 도로인데 거기는 30km 도로죠. 안 갑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좀 라이딩을 좀 같이 하자는 분들이 이제 댓글에 많이 보이시는데, 아니면은 뭐 어디서 한번 모입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게 좀 조금, 제가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예전에 막 개설해 놓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왜냐면 유튜브가 댓글 외에는 어떻게 소통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소식도 올리고 그런 것도 해볼까 그러는데, 뭐 이거 뭐 3만도 안 되는, 구독자 3만도 안 되는 주제에 그런 거 하기는 좀
제 자신이 낯간지러워서 조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연예인도 아닌데 좀 그렇기도 하고, 막상 오셨는데 뭐 제가 진짜 뭐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깝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밥이라도 함께 사야 되는 거죠. 예, 또 저기 남자들 그 자존심 있잖아요. 저 어디 가갖고 밥 얻어먹고 다니고 막 그거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은, 지금 젊은 친구들은 막 더치페이가 막 자연스럽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또 좀 나이 있으신 분은 뭐 40, 50대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뭐 갔는데 뭐 맨입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 뭐 기념품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뒷담화를 까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데미지가 더 커요. 하고도 욕먹는 거죠. 예전에 뭐 속담으로 뭐 씹지고 뺨 맞았다고, 딱 그 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하는데, 뭐 열쇠고리라도 만들고 뭐 스티커 같은 거는 만들어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실용적인 뭐 스티커나 뭐 티셔츠 이런 거 알아봤는데, 티셔츠는 몇만원 하더라고요. 하고 막 최소 주문 단위가 막 100장씩 막 이래요. 그러고 뭐 저기 뭐 열쇠고리 같은 것도 최소 주문 단위가 한 100개 정도 되면 막 5,000원씩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쓸만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주는 거, 쓸만한 거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스티커야까지 거 뭐 몇천원 안 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래처에다 말씀을 이렇게 도안만 넘겨주면은 까짓 거 뭐 장당 2, 3원?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뭐 10원 안쪽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몇만 장씩 만드니까, 몇만 장이 아니고 뭐 몇십만 장씩 만드니까 2원, 3원 그랬는데, 몇십 원이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쓸 데가 없어요. 뭐 어디 가면 막 스티커 붙이고 막 그러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토바이다 그거 뭐 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제가 스티커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그래서 효용성이 없을 것 같고, 언젠가 자리는 만들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저도 뭐 막 돈이 막 철철 넘쳐나갖고 뭐 몇백만원 써도 아무 데미지가 없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도 이렇게 알다시피 요새 일이 줄어가지고 실업자 생활도 길었고 비상금도 다 떨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되면은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 시켜서 뭐 만들든지 그런 소통의 장을도 만들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수익 사업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진짜 중년들은 어디 가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데 없잖아요. 그런 그런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안장 차시려고 그런 분도 있고 카페 경험, 2000년대 카페를 운영해봐서 제가 알아요. 또 하다가 보면 나 편도 갈리고, 어저께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야, 회사에서 막말로 얘기하고 회식을 하더라도 탭을 갈리면은 서로 다른 얘기 하는데 그거 해도 소용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좀 뭐 대화의 장이라든가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라이딩을 어떻게 할지, 제가 주말에 이렇게 좀 간혹 일주일에 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타서
소식을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지식이나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시나리오를 써서 저도 공부하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아는 것들도 쓸 수가 있고 제 경험을 오픈할 수도 있고 최대한 좀 보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로 이제 좀 무겁지 않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뭐 기계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무거운 주제들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저도 소재가 그쪽으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다 한 번씩은 다뤘기 때문에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어떤 상품이 좋으냐라는 거를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은 이거 얘기를 못해요. 왜? 제가 입어보고 써보고 뭐 한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 리뷰어라고 그러면 뭐 가서 뭐 비벼가지고 그래도 그거 얻어가지고 뭐 입어보고 써보고 그렇게 할 텐데 에이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경쟁도 많고요. 저는요 찍혀가지고 그런 것도 못합니다. 하도 씹어대가지고 찍혀서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토바이 유튜버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같이 중년에 나이 많고 머리 희끗희끗한 놈들 리뷰어로 쓰겠어요? 젊고 이쁘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애들 리뷰어 쓰겠죠. 그냥 대충 뭐 그냥 가서 라면만 먹고 와도 몇만씩 찍는 친구들이 허다한데 그런 친구들은 뭐 거기 그런 데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100%다 그게 뭐 사실이라고 믿지 마시고요. 판단해서 가격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뭐 상표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 선택 기준은 그거예요. 비싸지 않은 거. 너무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싸도 기능적으로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진짜 안 다치고 사고 안 나는 게 진짜 잘 타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서 타시고요. 집중력 발휘하셔야 되고 차들이 요즘에 이제 행락철이잖아요. 주말에는 남자들이 많이 운전하시는데 오후에는 여자들이 운전을 많이 해요. 놀러 가셔갖고 남자들이 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술 한잔 드시고 여자들이 운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환장하죠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숄더 체크 반드시 하시고 오토바이 타시더라도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타시기 바랍니다.